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23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뉴스룸을 통해서 연속해 전해드렸던 이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모르는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면은 사고는 또 납니다. 저희가 또 특별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탐사기획 2팀의 강희연 기자 그리고 여성국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한 사업장에서 2월에서 5월 사이에 총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우선 이 사고가 난 곳이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이 주로 이 선박을 만들거나 해양 플랜트 이런 좀 대형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대형 사고가 좀 많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서 이 4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 1년 일지를 좀 보면 지난 2월에 노동자 1명이 이 21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닷새 간격으로 노동자 2명이 대형 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인 이 지난 21일엔 이 김성인 씨의 경우인데요. 이 선박 내부의 배관에 들어갔다가 이 파이프 안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줬었던 특히 4번째 사고, 이 고 김성인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지침서에 배관 안에선 작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럼에도 사고는 이 배관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사고는 밀폐 공간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서 25일 조소희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표준 작업 지도서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놨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작업 순서와 지켜야 할 안전 지침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동종사의 질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아르곤가스의 질식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에 있어서 유의하라는 내용들이 일일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파이프 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고 적시가 돼 있고요.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했다. 그리고 현장에선 이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같은 경우엔 안전관리자가 표준 작업 지도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왜 사고 났는지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내에 이 사고가 난 다음에 1년에 이런 사고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일단 교체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 번호가 현대중공업 지주 회장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지도부의 사과나 경영진이 교체되는 경우 그리고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노동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네, 정말 재발 방지는 당연한 부분일 테고요. 또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이 여성국 기자가 노무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처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앞서 강현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재를 막기 위한 의무들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판사가 이 형을 꼭 그대로 선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보통 판결을 할 때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만드는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판결을 합니다. 이제 현행 기준에 따랐을 때 이 산안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그 죄는 교통사고에 흔히 적용되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유사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랐을 때 짧게는 4개월이고 최장 3년 6개월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혹은 뭐 진지하게 반성 중이다,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굉장히 큰 감경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의무 가입인 산재보험에 회사가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가 가입을 하게 되죠. 이때 또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정해진 형벌보다 훨씬 더 낮은 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노동자의 사고 소식 듣다 보면 2016년 사례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구의역에서 발생했었던 그 사고죠. 당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었었나요? 네, 일단 그 지난 2016년에 구의역에서 이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가 이 문에 끼어서 사망을 한 이 김군의 경우에는 이 처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게 그 업체 관계자 등 당시 책임자 9명 중에 7명이 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던 이 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다른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고용노동부랑 법원의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2015년부터 3년간 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5,500명이 넘지만 이 재판에 넘겨진 2,700여 건 중에서 단 12건만 금고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이 각각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당국이 이제 특별 감독이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을 내보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적받을 것을 아예 없애려는 뭐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 감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특별 감독이라든가 정기 감독이 나오게 되면 감독관의 눈에 띄면 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흠잡힐 만한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작업장을 비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기 감독이든 이 특별 감독이든 들어오게 되면 관리자급의 노동자들을 이 작업장 밖으로 보내서 동태를 좀 살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동선을 파악을 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이제 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렸지만 이 감독관이 온다고 하니까 이 작업자들을 작업장에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그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카톡, 단톡방 같은 그렇습니다. 곳에서 이제 그런 지시가 있었죠. 예,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4월 달에도 정기 안전 점검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입수해서 먼저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 10여 명이 있는 그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팀장이 팀원들에게 점검이 왔으니까 피해라, 뭐 밖으로 나가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검 기간에도 이제 부득이하게 현대중공업 안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전에 이제 건설업 현장 불시 점검을 상당히 강화한 해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뭐 100명 넘게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했을 때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줬는데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위스타.q 쓰시는 분께서 기업은 이익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존재였구나 치더라도 국가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게 조치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감독 중에 근로자들이 자리에 없어 나가 있는 상황을 감독관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노조 측 말씀처럼요. 사측 부실대처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 이강규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완화 없이 통과가 돼야 되고 완화된 김용균법도 위험한 일은 외주를 단호하게 금지해서 더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위스타 Q님의
댓글에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의 근로감독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호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더 엄격하게 책임을 지고 어떤 행정명령이나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참 남겨진 분들의 마음도 너무도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상황 좀 어떨까요? 너무도 이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을 겪으셨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유족분들을 만났는데 기동 이슈팀 이수진 기자가 만나봤는데요. 우선 이 작업장 내에서 안전 지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나타냈고 또 법에 따라서 했으면 이 김성희 씨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 이러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법에 맞춰서 안전하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런 사회가 이 김성희 씨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뭐 안전 불감증 이런 사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충격도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나의 일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동료가 숨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겹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옆에 있던 동료가 숨진 거에 대해서 같은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월과 4월에도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월 달에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이 된 건데 김성희 씨의 죽음 이전에 이제 특별 근로감독 마지막 날에 노사정이 모여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강평회를 합니다. 이 강평회 때 이제 어떤 지적을 했냐면 노동부가 밀폐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장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바로 그 공간에서 그 바로 다음 날 김성희 씨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이제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 노동자들 그리고 회사 측 그리고 정부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뭐 한 번만 발생해도 굉장히 충격이 클 텐데 이런 일이 벌써 이제 4번이나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해보거나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본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돼도 고쳐지지 않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이제 댓글로 보내주신 의견들 중에서 원청이 저렴한 비정규직으로 이윤을 본다면 적어도 비정규직들 안전관리는 똑바로 해야지라는 의견 유튜브에서 이동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하청에 또 재하청까지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거듭이 되곤 하는데 이게 단계가 거듭될수록 안전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엔 책임 소재를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법적으로 규정 자체는 돼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산안법 일명 이제 앞서 시청자분께서도 지적해주신 김용균법이 생겨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그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을 때 이를 맡긴 원청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러한 형벌이 3배 정도 강화된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듯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돼 있고 추가된 것이 법인에 대한 벌금 기준도 신설되었다는 건데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 법인에 10억 원의 벌금을 이제 매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균법의 한계도 명확한데 산재 사망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최소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2형 이상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법 특성상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형사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사업장에서 잇따라서 인명사고, 노동자가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잇따라 사고가 났는데 해당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오늘도 사실 저희한테 제보가 여러 번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회사 측에 요청을 했던 작업장도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와서 해당 작업장의 뭐 일부 작업을 중지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장소에서 이 중대재해, 그러니까 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다고 해서 작업장 전체를 이제 뭐 폐쇄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중지시키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부가 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작업을 중단해라라고 명령을 하려면 먼저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작업장, 그러니까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과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려면 노동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것을 회사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 작업 중지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이런 범위가 굉장히 좀 모호하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도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아이디 몽몽리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러 갔더니 그냥 내보내기 바쁘더라.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디 송군님께서 내가 일하는 곳 특별근로감독관 나온다니까 다 퇴근시켜버리고 작업 중단시키던데, 그러니까 앞서 이 현대중공업 사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희원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원청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나요? 또 아이디 CD님께서 벌금보단 영업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청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들 중에서는 좀 어떤 추세, 어떤 경향을 보였나요? 혹시?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흔히 말하는 과실이 있는 작업관리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이제 원청에서도 그 하청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본인이 일하시는 회사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로감독에 관한 부분. 사실 이게 저희가 노동부를 강희영 기자와 제가 취재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노동부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노조를 통해 항의를 받아서 대처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데, 사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회사에 근로감독이 왔을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이게 구조적으로 근로감독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좀 혹시나 시청해주시는 정부 관계자분이 있다면 꼭 좀 노동부나 관계자분들께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설명을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먹먹해지는데, 이 두 분께서는 취재하다가 뭔가 답답한 부분, 너무 안타깝다, 혹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답답한, 그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제가 취재를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게 21일 날에 김성희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지, 그때부터 이제 여러 명의 노동자분들을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노동자분들을 많이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사실 좀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한참 해주시더라도 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뭐 바뀌는 게 있나, 지금까지 계속 뭐 사고는 있어 왔고, 뭐 노동부는 계속 나와서 감시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바뀐 게 있냐, 그리고 저희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뭐 보도를 함으로써 이것이 이슈가 되고 뭐 고쳐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성국 기자는 어땠나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금은 굉장히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산업재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만 4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2016년 5월 28일, 그러니까 내일이 구의역에서 사망한 스크린도어 하청 노동자 김군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년 1,700에서 2,0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 5일 근무한다고 따져봤을 때 매일 5명 이상이 어떻게 보면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언론 그리고 정부, 회사 이렇게 모두 경각심을 갖고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유동엽님, 이러한 참사가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안전조치 안 되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동엽님 같은 경우엔 사람 목숨을 어찌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김정욱님께서는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노동자는 교체가 가능한 부품일 뿐이니까요. 신자유주의가 남긴 폐해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또 이게 한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을 해서 더 그렇고요. 또 사망사고가 아닐지라도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 또 산업재해는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참 이런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이제 9시 4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소셜 라이브도 조금씩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서 2분씩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영 기자부터 한 분씩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쭉 올리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댓글 가운데 저희 팩트체커 이가혁 기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강희연 여성국 기자 좋은 보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사실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걸 보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한 분을 제가 꼭 이렇게 뽑아야 된다면 아까 좀 와닿았던 게 유동엽 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네, 사람 목숨을 어찌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유동엽님.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유튜브에서 네. 사실 아까 그 사람 목숨 어떻게 돈으로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떤 노동자분께서도 그러셨어요. 안전은 비용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항상 안전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라는 식으로 이제 노동자분들은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유동엽님의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노동자분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청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지 여쭤봐 주신 유튜브의 신희원님을 뽑아서 저도 관련해서 더 열심히 취재하고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신희원님을 꼽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신희원님,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유동엽님, 이렇게 두 분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번째 소셜 라이브였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 그런 산업재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희연 기자 그리고 여성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